자, 오늘 페이지 87페이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아이고, 이기용님 스티커 한 개 고마워요. 그래. 그래, 잘 자라. 자, 87페이지 상대성 이론 들어가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우주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우주에 이제 어떠한 물질이 쫙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빛의 성질을 똑바로 알기 전에 모든 파동들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지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주에 분명히 빛이라고 하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우주에 그 매질을 갖다가 우주에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그 매질을 갖다가 우리가 에테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랑 몰리라는 사람이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 불러주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자, 저런 실험을 했습니다. 저기에 커널렌트 라이트 소스라고 하는 게 빛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빛이 나오게 되면은 세미 실리버리드 미러 이렇게 있죠. 저게 반거울이라는 거예요. 반거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반틈은 투과시키고 반틈은 반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의 빛은 투과되는 애들이고 초록색의 빛은 이 반사되는 애들이에요. 이 전체적인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에테르라는 물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투과되는 빛, 주황색의 빛은 에테르라는 물질이 움직이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반사돼서 들어왔는 빛과 그리고 투과돼서 다시 들어왔는 빛, 즉 초록색 빛과 주황색 빛의 속도가 결과값에 이 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되어야 돼요.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야 돼요. 근데 이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측정해낸 값이 계속 똑같은 거야. 빛의 속력이 다르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주에 에테르라는 매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아니라 결론이 나왔어요. 8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제일 밑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 결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이 있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빛은 파동이지만 매질이 필요 없이 진공에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2번 빛의 속도는 어느 관측자에게나 그들의 운동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결론값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밝혀내면서 계속 정리를 해가고 있던 그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이 26살에 뉴턴을 부정하고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얘들을 두 개 나누느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일어나는 상대성 이론이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생활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일어나는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특수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가속도 운동할 때
속도가 달라질 때 어떤 식으로 상대성 이론이 접목될 수 있느냐를 받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을 볼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공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들어갔을 때는 이 공식이라기보다는 그 증거가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니들 계속 얘기 안 하는데 계속 듣기고 있죠? 수업 듣고 있죠? 안 듣기는 거 아니라 듣고 있지? 오케이. 자,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자, 그럼 상대성의 원리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트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트럭에서 이 애가 공을 던져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공이 떨어지겠죠? 그럼 트럭에 타고 있는 애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공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아래 위로 연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얘를 보고 있는 애는 트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등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을 던지고 나서 트럭의 위치가 이 앞쪽이 되는 거죠. 그럼 공이 진짜 연직운동, 수직운동, 아래 위로만 운동을 했다면 위로 던지고 얘는 여기 왔으니까 땅에 떨어져야지 맞는 거잖아.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얘가 봤을 때 공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던졌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속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다른 운동값이 측정이 돼 버릴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속도, 즉 같은 관성 좌표계 안에 들어갔을 때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속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8페이지 위에 상대성의 원리 보시면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 1번에 관성좌표계,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인데 관성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된다. 한 관성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다. 쭉 줄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같은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정확하게 똑같은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체의 속도가 달라져 버리면은 이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이 운동으로 측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빛의 속도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기차의 속도가 100이에요. 100km/h라고 해봅시다. 시속 10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활을 쐈어요. 화살을 이렇게 쐈어요.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화살의 속력이 60이에요. 그럼 밖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이 활의 속도가 어떻게 측정이 될 거냐면은 이 기차의 속도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160km/h로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밖에서 받는 관측자한테는. 왜 그래요?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어찌됐든 간에 기차의 속도값과 그리고 화살의 속도값이 플러스가 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여기에서 레이저를 쐈는 거예요. 레이저를.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뭐 어쨌든 기차인데 얘가 여기에서 레이저를 쫑 쐈는 거야. 레이저. 빛의 속도로 가겠죠. 레이저니까. 그러면 야의 속도가 역시나 100km/h죠. 그러면은 빛의 속도에 100km/h가 플러스 되는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레이저의 속도가 측정이 돼야 되잖아. 근데 빛의 속도랑 똑같이 측정이 되는 거야. 여러 경우가 있지만 전부 다 빛의 속도보단 빨라질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의 즉슨 뭐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 에너지는 없다 이 말이죠.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인데 책에 있는 내용으로 안 하고 조금 더 쉽게 우리 거기 쌤이 필기해주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한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로렌츠 인자. 이 로렌츠 인자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팽창, 거리, 수축, 질량, 증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속도가 달라져 버리면 팽창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거리가 속도가 달라져 버리면 줄어들 수 있다, 수축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똑같은 질량도 속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만큼 변하느냐,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이거죠. 원래의 측정 시간에 로렌츠 인자를 곱해준 것만큼 시간이 팽창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리 수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길이에 로렌츠 인자를 나눠준 것만큼 거리가 수축된다 이 말이고요. 질량 증가, 원래의 질량에 로렌츠 인자를 곱해준 것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팽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리가 수축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질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가, 그 정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우주선은 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레이저를 쐈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천정까지 이렇게 맞췄는 거예요. 천정까지. 레이저 빛이 천정까지 갔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이 천정 바닥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L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레이저를 쐈으니까 빛의 속력 C 곱하기 시간 T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선 지금 먼저 시간을 볼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주면은 T0는 C분의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선 안에 타 있는 A의 입장이죠. 우주선 안에 타 있는 A의 입장에서는 T0라는 시간으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주선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밖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트럭의 운동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똑같죠. 레이저를 쐈을 때 밖에서 보니까 이 레이저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천정까지. 그죠? 빛을 쐈을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위로 갔다면 얘가 위로 갔을 때 우주선이 앞으로 갔으니까 얘는 뒤로 가는 운동을 측정되겠잖아. 뒤로 가는 운동으로 측정이 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운동을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 천정까지의 높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스몰 L. 자,
그럼 v라는 속도로 t 동안에 이만큼 갔으니까 t라는 시간 동안 요만큼 갔으니까 이 길이는 vt가 되겠죠. 거리는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v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리고 빛의 속력으로 t라는 시간만큼 갔으니까 얘는 빛의 속력 c 곱하기 t, c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럼 수직 삼각형에서 우리가 뭐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빗면의 제곱은 ct의 제곱, c제곱 t제곱은 v제곱 t제곱 플러스 l제곱 각각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l에 대한 공식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l제곱은 v제곱 t제곱 마이너스 c제곱 t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v제곱 t제곱을 c제곱 t제곱을 한번 꺼내 볼게요. l제곱은 c제곱 t제곱입니다. 여기에서 v제곱 t제곱을 꺼내면 v제곱 t제곱을 꺼내주시면 1 마이너스 여기에는 이 쏘리 쌤 지금 정신이 없다. 잠이 막 몽롱해가지고. 자, 다시 갈게요. c제곱 t제곱을 꺼내봅시다. 그럼 l제곱은 c제곱 t제곱 꺼내면은 얘는 l값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v제곱에다가 여기에 c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듣고 있나요? 얘들아? 오케이. 진짜 듣고 있나? 여기에서 지금 틀렸는데 니들 왜 얘기를 안 해줘? 여기에서 이거 순서 바뀌었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l제곱을 남기고 얘가 넘어가면은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 돼야 되잖아.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이나? 그 내 얘기 잘 들어라 알겠지? l제곱은 c제곱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t제곱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c제곱 t제곱을 꺼낼 거라고. 그러면 c제곱이랑 t제곱을 꺼내면은 얘는 1이 남겠고 얘는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이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t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걸 지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줬을 때 얘 좀 지우고 위에다가 쓸게요. 아니다, 여기다 쓸게. 자, t제곱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주시면 t제곱은 c제곱이 뒤로 넘어가서 c제곱 l제곱 그 다음에 얘가 분모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를 전부 다 달아보자고. 루트를 달면은 고로 t는 c분의 l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c분의 l은 뭐라 그랬어요? c분의 l은 t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c분의 l 대신에 t0를 집어넣어 주시면 t는 t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로렌츠 인자거든요.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얘가 로렌츠 인자예요. 그 로렌츠 인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식에 좀 들어가 있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력보다는 빨라질 수 없다 그랬죠. 우리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잖아. 들어가면 허수잖아. 복소수 i,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v보다는 c가 더 커줘야 돼. 그걸 아예 가정을 하고 얘를 매겨버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c가 v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분수를 갖다가 1에서 빼줬을 때 1에서 빼준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1보다 작겠죠. 그죠? 1보다 작겠죠. 얘가 무조건 1보다 작아져야 된다고요. c제곱분의 v제곱이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은 놈이 역수를 취해져 버리면은 1보다 커지잖아요. 즉 t0에다가 1보다 더 큰 놈을 무조건 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러면 t0에다가 원래 1보다 더 큰 애를 곱해주면은 t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t0하고 t 중에 누가 더 크겠냐고. 당연히 t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즉 원래 t0라는 시간보다 t가 더 커졌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 과정은 뭐 거의 몰라줘도 돼요. 그냥 보고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빈칸 채울 정도로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시간이 팽창했다. 얼만큼 팽창했냐? 로렌츠 인자 R로 주거든요. 얘를 R만큼 팽창했다 이거죠. 그걸 알아야 돼. 시간이 팽창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로렌츠 인자만큼 증가, 팽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은 이거예요. 얘가요,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밖에서 봤을 때 V라는 속력으로 계속 갖는 거야. 그래서 T라고 하는 시간만큼 갖는 거야. 그러면은 이동했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했는 거리는 VT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L0는 VT, 이동했는 길이는 VT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두 번째, 이거는 밖에서 나와서 봤을 경우죠. 밖에서 나왔을 경우. 그럼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줘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받는 놈 말고 안에서 있는 놈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팽창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t0라는 시간을 써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입장은. 얘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얘가 봤을 때는 시간이 팽창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 입장에서는 시간이 팽창하지 않고 t0로 느낀다. 원래 시간으로 t0로 느껴야 된다고. t로 느끼는 게 아니라 t0로 느껴야 돼. 그러면 얘는 v라는 속력으로 t0만큼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볼 때는 길이가 v라는 속력으로 t0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은 이 t0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아까 전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t라고 하는 놈이 t0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해줬는 값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t0는 r분의 t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t0 값에다가 얘를 먼저 써주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러면 l은 어떻게 됩니까? v에다가 r분의 t 이렇게 되죠. 그럼 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렌츠 인자배만큼 작아졌죠? 로렌츠 인자배만큼. 길이 L0가 로렌츠 인자배만큼 작아졌다고요. 그죠? 로렌츠 인자로 나눠주는 것만큼 작아지는 값이 된다고요. 되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값은 그냥 로렌츠 인자예요. 로렌츠 인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값은 로렌츠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간이 팽창한다고요. 얼마만큼 팽창하냐? 원래의 시간에서 로렌츠 인자배만큼 팽창한다 이 말이고, 길이가 수축한다고요. 길이가 수축하는데 얼마만큼 수축을 하느냐? 원래의 길이에 로렌츠 인자를 나눠주는 것만큼 수축을 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질량 증가. 질량 증가에 대해서는 쌤이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공식이거든요. E는 mc 제곱.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와 질량을 같게 본다 이거죠. 그럼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질량이 증가하느냐?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하냐면은 원래의 질량값에 로렌츠 인자를 곱해주는 것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는 로렌츠 인자 곱하기 m0 c제곱,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 곱하기 로렌츠 인자,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만큼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식을 적고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전혀 없는데 쌤이 지금 너무 잠해갖고 말이 대덱대덱 씹히네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식을 적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좀 복잡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데요. 니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관측자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관측자가 우주선 밖에서 보는 사람이냐,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시간 팽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우주선 밖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리를 갔는데 이 거리를 이 시간 만에 갈 수가 없는데 걔가 그 거리만큼을 갖는 거야. 그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야, 야는 시간을 더 길게 썼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밖에서 받는 관측자 입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간 팽창 같은 경우에. 야, 니는 시간 팽창했다 이거죠. 근데 우주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막상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시간이 똑같이 갔는데 내 시계 똑같이 흐르듯이 똑같이 흘렀는데 근데 난 도착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내 시간대로 몰래 갔다, 길이가 짧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길이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저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페이지 93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은 뮤온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뮤온 입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인데 얘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지구 대기권 안으로 우주선이 들어왔을 때 우주선하고 대기권이랑 마찰이 일어나죠. 그럼 불타면서 훅 내려오잖아. 이때 이 그 우주선의 그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이 뮤온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뮤온. 근데 뮤온 입자는요, 긴 시간 동안 자연 상태에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지표면에 떨어지기 직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져야 돼. 떨어지기 전에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신기한 게 우주선이 떨어질 때 뮤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발견되더라 이 말이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뮤온을 봤을 때, 아, 자는 생명이 연장됐네, 생존기간이 더 길어졌네, 시간이 팽창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뮤온 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나는 내가 살 만큼 살았다. 근데 이상하게 이 지표면에 떨어졌을 때 길이가 줄어든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된 거다. 나는 원래 시간대로 살았는데 길이가 짧아서 그만큼 안에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입장 차이라고요. 이거를 좀 잘 구별을 해야지 문제를 풀 때 오류를 생기지 않고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일 처음에 감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감 잡는 게 조금 어려운데 사실 뭐 계산 문제라 해버리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냐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해줄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로렌츠 인자. 로렌츠 인자 값을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묻는지, 시간에 대해서 묻는지, 길이에 대해서 묻는지, 질량에 대해서 묻는지를 보고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를 구별을 해서
즉 팽창을 했다 수축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겠지?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96페이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가정을 좀 해주고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을 해주냐면 등가의 원리라고 불러줘요. 등가 원리. 일반 상대성 이론 등가 원리. 등가 원리. 뭐가 똑같다? 같을 등이잖아요. 뭐가 똑같다라는 거냐? 여기에서 봤을 때 관성력과 중력은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관성력과 중력은 사실 구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턴은 아주 쌩까는 말이거든요. 뉴턴은 아주 무시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우리가 관성력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동의 법칙 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주선 안에 이렇게 타 있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이렇게, 우주선 말고 엘리베이터라고 합시다. 쉽게 엘리베이터 안에 타 있는 거, 여기 체중계가 있고 사람이 여기서 있습니다. 야의 질량은 원래 50kg. 중력 가속도는 G는 여기에서 10m/s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야의 몸무게는 체중계의 얼마만큼으로 측정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야의 몸무게가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냐면은, 일단 원래 몸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줬으니까 500N으로 측정이 돼줘야 되겠죠. 500N으로 측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위로 2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50 곱하기 2, 즉 100N이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1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게 된다? 뭐가? 우리가 배웠는 관성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럼 관성력이 작용해버리면은 관성력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밑에 방향으로 100N이다. 그러면은 중력이 500N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리고 이 관성력이 100N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몸무게가 측정돼야 되는 값은 600N으로 측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관성력, 물체의 운동에 의해서, 이 물체의 관성에 의해서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힘이다. 이게 관성력이잖아요. 그게 100N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몸무게랑 합쳐서 600N으로 측정이 된다 이거죠. 그럼 고3이니까 우리 사실 쌤 이거 고2에도 애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V 해갖고 쓸 거니까, 고2 고3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 더 생각해 봅시다. 위로 올라갈 경우 말고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관성력이 위로 100N 작용하겠죠.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100N이 작용하겠죠. 관성력이. 그럼 아래쪽 방향으로는 얼마가? 중력인 500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몸무게가 얼마 측정돼야 된다? 마이너스를 시켜서 400N으로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등속도로 움직인다던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 몸무게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 내용이 페이지 96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가의 원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관성력이 이따위인데 등가의 원리, 중력이랑 어떻게 같다는 거냐? 우주선이 있는데 체중계가 있고 사람이 서 있어. 근데 야의 몸무게가 갑자기 방방방방방 올라가는 거야. 몸무게가 방방방방 올라가는 거야.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죠. 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관성력이 밑으로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 뭐냐면은 밑에 행성이 있는 거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하는 거야.
행성의 중력으로 얘를 끌어당겨서 얘가 몸무게가 높게 측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밖에 행성이 있는지 얘가 빨리 올라가는 건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중력에 의한 건가 광성력에 의한 건가 구별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니까 중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을 안 해갖고 지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었다면은 관성력이랑 중력을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말이 더럽겠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 같다, 등가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등가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등가의 원리에 대한 증거. 요거는 책을 좀 보면서 할게요. 시간 관계상 97페이지 일반상대성 이론의 이 적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수성의 세차 운동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는 일반상대성 이론의 경우 공간이랑 이 중력이랑 같이 봤어요. 관성력이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중력이 너무 셀 경우에 공간도 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원래 있는 공간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간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이 뭐냐면요, 태양을 가운데 들고 이렇게 수성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전 궤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변한다 이거죠. 공전 궤도가 왜 변하냐? 태양의 질량은 일정하고, 그리고 중력도 그러면 일정할 건데 수성의 질량도 일정하고, 그럼 반드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하니까 공전 궤도도 똑같이 일정하게 돌아줘야 되는데 왜 공전 궤도가 변하냐? 이거를 뉴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뉴턴의 만류인력으로는, 중력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태양의 질량이 너무나 커버려 가지고 태양 주변에 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래서 수성이 그 휘어진 공간대로 운동을 하게 돼 버리는 거다. 그래서 공전 궤도면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수성의 세차 운동이죠. 즉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성의 세차 운동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빛의 힘. 뉴턴은 빛은 직진하고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입자 가운데 쪽 물질이다. 에너지이면서 입자이다. 즉 질량을 가지는 물체지만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질량을 가지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빛이 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거 넘겨가지고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98페이지에 보면은 중력 렌즈 효과 있죠. 중력 렌즈 효과로 얘기를 좀 하면은 쉽습니다. 태양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태양이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구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 별은 측정이 안 돼야 되겠지. 이 별은 관측이 안 되겠지. 관측이. 태양이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관측이 되노? 하지만 여기 있는 별은 관측이 되겠지. 빛이 직진하니까.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 빛이 주변의 공간이 휘어졌는 그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태양이 가려졌을 때 달에 의해서 계기일식 때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계기일식 날에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별의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별의 사진을 찍어요. 별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많이 맞는 거야. 태양 뒤쪽에 있는 별에 빛이 휘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주는 건 렌즈잖아. 중력이 마치 렌즈처럼 빛을 휘어주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걸 중력 렌즈 효과라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태양의 질량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었고 빛은 그 휘어진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이 별, 태양이라고 하는 별, 그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빛이 휘어져서 지구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빛이 휘어진다. 사실 이것도 뉴턴의 가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뉴턴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4번에 중력파. 중력파가 뭐냐면은 그럼 만약 여기서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 봉봉 있잖아. 방방랜드 간 그 방방. 그 방방 가운데 볼링공을 놔두면 이렇게 방방이 휘어지겠죠.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볼링공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오면서 띵 하면서 이렇게 진동을 사방으로 파동을 뿌려버리겠죠. 그 파동을 중력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즉 태양이 여기서 만약 없어지면은 중력파가 지구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또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뒤에 넘겨주시고 98페이지 다시 밑에 블랙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선생님 입장인데 선생님 이론인데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별이 폭발됐을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태양의 질량이 20배에서 30배 정도가 넘어가는 애들이 별의 폭발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 가운데 블랙홀을 만든다라고 고1 때 배웠죠.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배웠어요. 2번 배웠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냐고 블랙홀이.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소가 무진장 무거운 거야. 예를 들어 뭐 크기는 손톱만한데 질량이 태양만한 거야. 그럼 얘는 공간을 갖다가 아주 주변 공간을 미친듯이 휘어지게 만들어 버리겠죠. 싹 다 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중력도 개작살 날 거라고요. 그럼 중력이 개작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을 다 끌어당겨 버리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이 그 중력에 의해서 그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다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돼? 우리가 변기에 물 내리면 변기 물이 이 구멍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물질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똑같아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때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그 순간에 사건지평이라 불러줍니다. 사건지평. 이때 시간이 멈춰요. 시간 팽창이라 그랬잖아.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잖아. 빛의 속력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 팽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빛의 속력과 똑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이 멈춰요. 그걸 사건지평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지평보다 즉 빛의 속력보다 더 빨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 즉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빛보다 빠른 물질을 못 발견해서 그렇지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어찌됐든 그 블랙홀 가운데 있는 물질에 의한 강한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그래서 속력이 사건지평 이상보다 더 빨라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빛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빛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가 거기 블랙홀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모든 이 별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반사되는 빛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빛을 보고 거기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데 시각적으로 빛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데 우린 거기 블랙홀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블랙홀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X선. 블랙홀의 힘이 너무나 세버리기 때문에 그 센 에너지에 의해서 주변에 X선, X광선이 방출되게 되는데 그 X광선이 많이 방출되는 곳에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중력에 의한 현상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 봤습니다. 자, 그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우리 저기 그 문제집 있죠? 문제집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저 뭐고? 우리 푸는 문제집 이름 뭐고 저거? 자이스토리 다음 주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주까지 이 상대성 이론 있는 부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쌤 오늘 피곤해갖고 쏘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맞다. 잘 자요?